네, 여러분들 mmain 3번에서 여기 곱하기 버튼 찾으셔가지고요. 곱하기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add event handler, action performed. 아직 코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죠. 네, 여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튼 multiply, add action listener. 그 다음에 액션 리스너를 직접 생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명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익명 클래스 안에서는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에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에 하나밖에 없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고요. 액션 퍼폼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고 액션 퍼폼드가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변수를 이벤트 줄여가지고요. EV라고 해볼게요. 이벤트를 줄여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E라고만 할까요? 이클립스가 어떤 경우에는 여기를 E라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arg0라고 만들기도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서도 프린트 ln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프린트 ln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액션 커맨드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무엇을 출력할 거냐면 get 해보세요. get 하면 액션 커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션 커맨드. 자, 이게 무엇인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버튼입니다. 곱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전달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의 액션 커맨드가 무엇인지 스트링 리턴하는 거예요. 스트링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출력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벤트.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세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은요. get sour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source. 요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source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get source는요 오브젝트를 리턴해요. 도대체 어떤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창이 떴을 거예요. 그죠? 이런 창이 떴죠? 자, 창이 떴을 거고요. 곱하기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액션 커맨드 X. 아마 이거는 여기 있는 녀석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source, 자바, 스윙, J 버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액션이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한 소스가 J 버튼이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는 여긴 X다라고 하는 X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그러면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셔서 일단 닫을게요. 우리가 만들었었던 더하기 버튼하고 빼기 버튼에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더하기 버튼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 버튼이 있고 더하기 버튼에서 액션 리스너를 등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메서드를 액션 퍼폼드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아규먼트 이름이 2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가 2라고 안 되어 있으면 2라고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한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복사한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좀 내려서 마이너스 버튼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버튼에서도 액션 리스너를 등록하고 있고요. 액션 리스너를 애드 하고 있죠. 액션 리스너 객체가 생성되고 있고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요. 아까 복사한 코드 두 줄을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아규먼트 이름이 2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게 에러 없이, 요 부분이 에러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우선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은요, 액션 커맨드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source는 J 버튼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아마 이 숫자가 잘 보시면 플러스 버튼의 시작 위치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크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 볼까요? 마이너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버튼에서는 여기 제가 이걸로 했군요. 이건 좀 고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액션 커맨드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버튼에 있는 문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ource를 볼게요. source 출력했죠. source가 J 버튼이래요. J 버튼인데 거기 옆에 있는 숫자들 보세요. 옆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의 크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버튼의 크기를 보시면은요. 시작하는 위치가 184에서 158, 크기가 160에서 64. 아마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크기랑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source라고 한 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btm-라고 하는 객체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곱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를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곱하기 버튼에서 커맨드가 X라고 되어 있고요. 커맨드가 X. 버튼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를 출력을 했는데 거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이 숫자들이 곱하기 버튼의 시작 위치와 곱하기 버튼의 크기. 그러니까 이 source가 여기서 얘기하는 source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버튼을 찾아주는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커맨드를 보고도 이게 무슨 버튼인가를 알 수가 있고 source를 보고서도 무슨 그 버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커맨드를 이용하실 때는 자,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얘가 문자열이에요. 리턴하는 게 문자열입니다. 리턴하는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getCommand.equals 곱하기냐 이렇게. 문자열 비교할 때 등호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열과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는 반드시 equals를 써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비교할 때 getSource 하고요. btn multiply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오브젝트죠. 근데 그
사실은 그 오브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값이고요. btn multiply라고 하는 버튼도 무엇을 저장하고 있어요? 버튼이 생성된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값을 비교할 때는 등호 사용하죠. 두 개가 모두 다 true라고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곱하기 버튼에서만 저걸 만들었어요. 더하기나 빼기에서는 이 두 줄의 코드는 넣지 않았고요. 넣지 않았고 곱하기에만 넣었어요. 곱하기 해보세요. 곱하기. 자,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 그러니까 커맨드가 같으냐 다르냐 비교를 하실 때에는 문자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문자열 비교 equals를 쓰시면 되고요. source가 객체 타입이냐 이거를 비교하실 때에는 주소값 비교를 하시면 돼요. 주소값 비교. 그러면 같은 녀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거를 알려드렸냐 하면 일단 위쪽에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이제 지울게요. 요거는 테스트만 해본 것 뿐이니까. 플러스 버튼에서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에서도 작성했었던 코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자, 여기는 이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의 add action listener예요. 곱하기 add action listener인데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perform, 수행해라. calculation. 계산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이 메서드를 어디에도 할 거냐면 나누기 버튼에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누기를 하려면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려면 이벤트가 곱하기 버튼에서 나온 건지 나누기 버튼에서 나온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액션 퍼폼드에서 전달한 이 이벤트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지금 메서드를 만드는 목적은 대부분의 코드가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대부분의 코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것을 하나의 메서드로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서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e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e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액션 리스너가 전달받은 이벤트 객체예요. 액션 리스너가 전달받은 이벤트 객체를 넘겨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이벤트가 곱하기 버튼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 나누기 버튼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를 구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받은 이벤트를 그대로 다시 전달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액션 퍼폼드. 자, 일단 요거부터 하죠. 아규먼트 파라미터라고 할까요? 파라미터 액션 이벤트 E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벤트가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가지고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플러스 버튼이냐 마이너스 버튼이냐 곱하기 버튼이냐 나누기 버튼이냐,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뭐 클릭이냐 롱 클릭이냐 뭐 아니면은 뭐 터치냐, 뭐 핸드폰 같으면 그런 이벤트의 종류라든가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바로 액션 이벤트.
그래서 우리가 이 액션 이벤트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션 퍼폼 그 메서드에 전달된 아규먼트 이벤트, 아규먼트 2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메서드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달된 아규먼트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메서드에 전달을 하면 이 메서드가 이벤트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런 메서드를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메서드는 어디에다가 만드냐면, 자, 수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클립스가 메서드를 만들어라, 밑에는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되면 메서드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여기 만들어져요. 익명 클래스 안쪽에서 메서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메서드를 여기다 만들어 버리면 이 메서드는 다른 버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버튼이나 나누기 버튼 같은 곳에서는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객체가 다르니까. 곱하기 버튼에서 생성된 객체와 그 다음에 나누기 버튼에서 생성된 액션 리스너 객체는 다를 거잖아요. 그럼 이 메서드는 누구한테서만 가능한 메서드냐면 곱하기 버튼에서 생성된 액션 리스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드는 위치가 여기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면 바깥쪽 클래스, 외부 클래스의 메서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거를 클릭하면 어디다 만들었는지 볼까요? 어디다 만들었는지를 찾아가시려면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자, 아마 여기가 이니셜라이즈일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바로 밑에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 프로텍티드여도 되고요. 혹은 프라이빗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프라이빗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에러 발생하지 않은. 자, 여기다 만든 이유는 뭐다? 바깥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enclosing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깥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서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다? 이너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플러스 버튼에서도 사용하고 마이너스 버튼에서도 사용하고 곱하기 나누기 모든 버튼에서 사용하려는 그런 메서드는 이렇게 바깥쪽 클래스, 외부 클래스에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를 곱하기 버튼, 마이너스 버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만든 걸 보면 이벤트 나오잖아요. 이벤트, 액션 이벤트. 왜 이렇게 만들어줬냐면 아까 그 위치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곱하기 버튼 찾으세요. 곱하기 버튼에서 perform, calculation 호출했죠. 여기 아규먼트로 뭐 전달했어요? 아규먼트로
2를 전달했잖아요. 그죠? 2가 무슨 타입이에요? 2가 액션 이벤트 타입이죠. 액션 이벤트 타입.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 자, 컨트롤 클릭하고 가볼게요. 컨트롤 클릭. 임플리먼테이션으로 가야 되겠군요. 컨트롤 하시고 클릭하실 때 디클러레이션 하지 말고 임플리먼테이션으로 하세요. 임플리먼테이션.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클릭했어요. 네, 이벤트 전달했죠. 이 메서드를 찾아가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액션 이벤트입니다. 액션 이벤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한 값을 보면 그 타입이 무슨 타입? 액션 이벤트 타입.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 뭐라고 선언해야 된다? 액션 이벤트라고 선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클립스가 대부분 다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할 일은 숫자 2개 읽는다. 그 다음에 더하기냐, 곱하기냐, 빼기냐, 나누기냐 결정에 따라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셋 텍스트 한다. 자,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텍스트 필드 J 텍스트 필드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서 숫자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버튼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에 따라서 곱하기 버튼인지 나누기 버튼인지 버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문자열로 작성을 하고요. 작성된 그 결과 메시지를 J 텍스트 필드에 출력을 하는 거죠. 요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읽어드릴 때 익셉션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읽어드릴 때 익셉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캐치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익셉션은 넘버 포맷 익셉션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변수 이름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변수 이름을 E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X하고 Y죠. 그러면은 더블 점 parse 더블. 어디서 읽어야 되냐면 텍스트 필드 넘버 1에서 get 텍스트를 하시면 돼요. 이 parse 더블을 할 때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parse 더블을 할 때. 그래서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더블 Y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블 점 parse 더블. 여기서는 텍스트 넘버 2번에서 텍스트를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텍스트 리절트에다가 셋 텍스트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넘버 1 또는 넘버 2는 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읽어드리는 것까지는 잘 됐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에 따라서 자, 버튼 비교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f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오브젝트 소스라고 할게요. 소스는 event.getSource. 여기를 변수를 왜 오브젝트라고 변수를 선언했냐 하면 getSource가 무엇을 리턴해 주니까 리턴 타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버튼도 이벤트 발생할 수 있고요. 텍스트 필드도 이벤트 발생할 수 있고요.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등등등 그런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 소스가 누군가요는 어떤 하나의 클래스로 리턴할 수가 없겠죠. 그 모든 클래스들을 다 리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 때 오브젝트로 리턴한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소스가 버튼일 수도 있고 텍스트 필드일 수도 있고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거를 리턴할 수 있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오브젝트를 리턴하고 있고 오브젝트 리턴하는 것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if source가 자, 우리는 여기서는 두 개만 검사하면 돼요. 버튼 multiply냐 else if source가 버튼 divide 나누기냐. 우리가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어제 한 거니까 두 개만 이렇게 할게요. 하지만 더하기나 빼기도 여기다 한꺼번에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까요? 여기서 스트링 result 아니면 result message라고 할까요? result message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숫자 x 더하기 자, 곱하기 여기는 버튼이 소스가 버튼인 경우에 곱하기인 경우에요. 곱하기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y를 붙여주면 되겠죠. 등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x 곱하기 y를 결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나누기인 경우에는 result message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연산자가 나누기로 바뀌면 되는 거고 계산 결과도 나누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에 따라서 다른 계산 수행하고 결과를 문자열로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곱하기면 곱하기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문자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소스가 나누기 버튼이면 나누기 계산을 하고 리절트 메시지를 만들고 자, 결과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어디에다가 텍스트 result라고 하는 곳에다가 set 텍스트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무엇을? result 메시지.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읽어드린다, 출력한다. 읽어드린다, 출력한다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만 if, else와 같은 문장을 써서 하나의 메서드로 만들어버리면 자, 이 메서드를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메서드를 곱하기 버튼이 아니라 나누기 버튼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십니다. 자,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 아마 나누기 버튼에는 저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곱하기 버튼에는 액션 리스너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호출을 했죠. 호출을 했는데
나누기 버튼에서는 아직 여기가 리스너가 안 만들어져 있죠. 우리 여기서 직접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까요? btn divide 점 add action listener 하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자, 여기서는 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규먼트 무엇으로 만들래요? 액션 리스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타입이 액션 리스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new 액션 리스너 액션 리스너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보여주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냥 그 상태에서 엔터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나누기 버튼에서 액션 리스너를 add 등록할게요. 액션 리스너를 등록해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될까요? 액션 리스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액션 퍼폼드, 액션 이벤트 똑같죠? 위쪽에 있는 곱하기 버튼하고 다를 거 있어요? 완전히 똑같죠? add action listener, new action listener, override. add action listener, new action listener, override. 똑같죠? 그쵸? 네. 자, 그럼 여기에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든 나누기든 이제 우리 상관없이 무슨 메서드 만들었을까요? perform calculation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 가지고서 곱하기 버튼에서도 똑같은 함수, 그 다음에 나누기 버튼에서도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서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나 빼기가 달라지면 안 될 거예요. 3.5로 할까요? 더하기 1.5 더하기 3.5니까 4.7 맞죠? 마이너스 2.3 맞죠? 곱하기는 제가 암산이 안 되는데 4.2가 맞겠죠? 1.2 곱하기 3.5면 4.2 맞죠? 네, 4.2 맞죠? 3.5에다 0.7이 더할 거니까 나누기 하면 0.34라고 하네요. 네. 나누기도 잘 되죠. 그렇죠? 1.0 나누기 2.0 해볼까요? 곱하기 2.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누기 0.5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잘 나오죠. 이렇게 똑같은 메서드 가지고서 버튼, 어떤 버튼이냐를 찾아서 그 버튼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만 달라지면 이런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합니다. 액션 이벤트.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비교하실 때요. 비교하실 때 버튼 그 주소값으로 비교를 하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출력한 거 보여드렸죠. 이벤트에 따라서 getter 메소드들이 있었어요. 뭐 get id라든가 혹은 get comman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get command와 같은 그런 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도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문자열 비교를 써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잘 되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저희 쉬는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패키지 하나 먼저 만들게요. 자, 패키지는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자바.스윙 4번 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윙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직접 만들지 말고 other 선택하시고요. 무엇을 찾으시면 된다 그랬죠? 윈도우 빌더, 스윙 디자이너,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그죠? 넥스트.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앱 메인 4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 디자인 뷰 바로 볼까? 디자인 뷰 보기 전에 코드 좀 확인해 볼까요? 아마 이젠 다 똑같은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패키지 선언문, 그 다음에 임포트 문장, 클래스 선언하고 있고요. J프레임, 아직까지는 J프레임밖에 없네요. 그죠? J프레임밖에 없고 메인 메서드에서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스레드가 실행될 때 무슨 일이 어떤 동작들을 하냐면 앱 메인 4번이 생성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에 J프레임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 끝. 이게 메인 메서드의 끝이에요. 딴 거 없잖아요. 트라이 캐치밖에 없잖아요. 그죠? 메인 메서드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실행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그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데 스레드가 실행이 될 때에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요.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객체에 J프레임 객체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생성자에서는요. 이니셜라이즈 하고 있고요. 이니셜라이즈에서는 하는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J프레임을 만든다. J프레임의 크기는 이거다.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 종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뷰로 갈게요. 디자인 뷰. 프레임이 있고요. 컨텐트 페인이 있습니다. 자, 컨텐트 페인에서 제일 먼저 컨텐트 페인에서요. 컨텐트 페인에서 레이아웃 먼저 바꿀게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 중에서 레이블을 먼저 찾으시고요. 레이블을 컨텐트 페인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레이블의 이름이 좀 new, LBL, new 레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보기 좋지가 않으니까 레이블,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라벨, 메시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출력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폰트 크기를 좀 바꿀게요. 폰트 크기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 밑에다가 버튼을 4개를 배치를 할게요. 첫 번째 버튼 하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버튼을 하나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는 btn 1번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btn 1번. 변수 이름 btn 1번이라고 했습니다. 폰트 크기 조금 바꿀까요? 여기도 폰트 크기 좀 바꿀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 다음에 텍스트를 찾으세요. 속성 중에서 텍스트를 찾으시고요. 그 속성에다가 익명 클래스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익명 클래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버튼을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그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옆에다가 이 버튼은 우선 이름은 btn 2번이라고 할게요. btn 2번. 텍스트는 뭐라고 할 거냐면 람다 표현식이라고 할게요. 자, 베리어블 변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텍스트 두 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두 개를 다 선택하세요.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밑에다가 붙이세요. 붙이시고 세 번째 버튼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세 번째 버튼을 버튼 3번. 여기를 익명 클래스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메서드 1번이라고 할게요. 메서드 1번. 자, 옆에 있는 버튼 있죠. 옆에 있는 버튼은 얘는 버튼 btn 4번. btn 4번. 텍스트는 메서드 2번. 이렇게 할게요. 네. 구조 뭐 그렇게 어려운 구조 아닙니다. 그죠? 네. UI는 옆에처럼 만들었고요. J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J프레임은 컨텐트 페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레이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고 버튼 4개가 있어요. 버튼 4개가 순서대로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거기에 각각 익명 클래스, 람다 표현식, 메서드 1, 메서드 2 이렇게까지만 딱 만들었습니다. 되신 분들은 일단 실행해 보세요.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창이 떠야 됩니다. 문제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요거 완성시켜 주세요.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